안녕하세요. 최공론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첫 산책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적응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산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특히나 새끼 강아지가 좀 소심해서 사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너무 활발해서 빨리 산책을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산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나가게 되면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산책을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산책 시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접종을 완료해야지만 비로소 땅바닥을 걸으면서 산책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 사회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좀 예민한 아이들은 한 4개월부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거를 배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책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촉박해지기도 하고, 또 반려견들 중에서 중간에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파서 예방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혹은 분양을 늦게 받아서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산책이 늦어지면서 견주님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혹은 너무 더워서 아직 산책을 나가기 좀 망설여지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은 산책은 5차 접종이 끝나고 항체 검사를 완벽하게 받아서 항체가 잘 쌓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산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대신에 그 전부터 산책 준비를 하지 않으면 5차 접종 끝나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책과 사회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차 접종 끝나고 산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한번 적응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보통은 2개월 반에서 3개월쯤이면은 우리 반려견을 입양해서 데려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렇게 데려오고 나서 집에서는 뭐 배변도 해야 되고, 견주님이랑 집에 대한 적응부터, 견주님이랑 뭐 예절 교육 같은다고 뭐 이리 와 앉아 엎드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은 2개월 반에서 3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적응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외부 소리에 적응하는 건데요. 입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집에 적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료를 주실 때 외부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는 상태에서 사료도 급여해보고 혹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보는 거예요. 보통 밖에 나가서 들어볼 수 있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 소리도 있고, 다른 강아지 짖는 소리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있고, 혹은 뭐 발자국 걷는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요즘에는 유튜브 통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틀어서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깜짝 놀래고 꼬리 내리고 막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미리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리를 들렸을 때 만약 무서워한다면 억지로 계속 틀어놓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작게 틀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사료를 한참 먹고 있거나 견주님하고 놀고 있을 때 이때 자연스럽게 몰래 소리를 틀어서 적응을 시켜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소리에 잘 적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산책 줄에 대한 적응이에요. 보통 산책 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 몸에 닿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들은
이 목줄이나 하네스를 맸을 때 불편해서 걷지 않고 당황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다가 줄이 당겨졌을 때 주저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줄 연습도 미리 해놔야지만 이제 적절한 산책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나가서 같이 걸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내에서 먼저 처음에는 좀 부담이 적은 목줄을 미리 채워놓으시면 좋아요. 목줄 채워놓고 사료 뿌려주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은 그냥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네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종류는 딱히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가슴이 떠 있어서 강아지가 이렇게 이빨로 물 거예요. 물다가 이렇게 이빨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줄도 똑같고요. 그래서 좀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좀 찾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치와와 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끼 강아지 전용도 따로 찾아보면은 정말 작은 사이즈도 따로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정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크다 그러면은 위에만 빨래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집어놔서 여기는 타이트하게 딱 잡아줄 수 있도록 해놓고 산책 줄 적응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산책 줄을 처음에는 리드 줄은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견주님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불러서 올 때마다 이렇게 사료 제공을 해주시면서 이리와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일부러 리드 줄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리드 줄이 막 따라오잖아요. 요거에 또 당황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줄 매달아 놓고 그 리드 줄도 막 씹어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씹어보고 또 견주님 부른 대로 가서 맛있는 사료도 먹어보면서 재밌는 놀이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부러 강아지랑 같이 이제 리드 줄을 잡고 견주님이 천천히 한번 걸어 보시는데, 이때 줄을 한번 살짝 당겨 보는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씩만 당겨 봐서 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이가 당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칭찬해 주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은 줄 적응 연습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산책 줄 적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형지물을 좀 넘어보는 연습도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나가면 보도블록 잘 못 내려와 가지고 당황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맨홀 뚜껑 잘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에서도 연습을 해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작은 박스 있잖아요. 박스라든지 쿠션,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썼던 울타리도 다 분리해서 바닥에 이렇게 가로로 쌓아놓고 이 상태로 걸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물 만들어 놓고 거기 뛰어넘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료 가지고 불러서 강아지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밖에 나가서 좀 높은 보도블럭이라든지 낮은 계단 혹은 맨홀 뚜껑 이런 것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연습을 끝났다면 한 3차에서 4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쯤 되면은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저혈당도 오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튼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노출을 한번 시켜보시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아지를 내려놓고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고 나가서 차 소리도 들려주고 오토바이 소리도 들려주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놓을수록 이후에 밖에 강아지를 내려놓고 걸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간접적인 노출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고 나가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소심한 아이들이라면은 집에서 먼저 창밖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한적한 장소로 이동해서 안고 있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연습, 이런 거 같이 해보시면은 소심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뭐 이동 가방이나 안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차량에 태워오는 연습이라든지 혹은 이동 가방에 넣어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동물병원 가기, 미용실 가기 요거는 접종하면서 이제 이동은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견주님이 많이 그렇게 데리고 가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는 아기 때 멀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멀미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이후에 성견이 돼서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량 태우고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사료 주면서 다시 내려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짧게 짧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맨날 갈 때마다 아픈 주사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도록 접종일 아니더라도 가방 케이지에 넣거나 아니면 안고 가서 동물병원 잠깐 들리고 거기서 맛있는 사료나 간식 조금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연습 또 해주시면은 이제 병원 가서 긴장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한 4차에서 5차 넘어가는 정도가 됐을 때 좀 불안하시면 5차 때부터 하셔도 돼요. 저는 보통은 이제 5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기관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배설물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좀 깨끗한 바닥, 흙밭이나 풀밭 이런 데 말고요. 그냥 뭐 아스팔트 바닥이라든지 시멘트 바닥 같은 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깨끗하다면 내려놓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제자리에 내려놓고 줄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지지 않게끔 충분히 긴 줄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바닥에 냄새도 맡아보고 적응하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한 아이들은 걷지 못하거나 혹은 주변을 막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지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냄새 맡고 적응하는 연습도 시켜보면 되고요. 아직 5차 접종하고 항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중간에 오는 다른 강아지는 일단 접촉은 피하시고 이렇게 한적한 장소에서 제자리에 적응하는 연습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응이 완벽히 끝났다면 이제 걸어봐도 돼요. 풀밭도 가보고 뭐 아스팔트 길도 걸어보고 여러 군데를 다 걸어볼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난번에 제가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다른 대상을 만나는 거는 어떤 강아지인지에 따라서 좋은 기억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무서워하는 소심한 아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말을 걸거나 혹은 만지려 할 때는 아직 접종이 안 됐어요. 혹은 교육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강아지가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저 건너편에서 짖으면서 오는 다른 강아지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안정감만 심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만나고 지나치면서 그냥 잘했다고 간식 보상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안전하구나. 견주님이랑 즐겁게 보낼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산책을 체계적으로 한번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첫 산책을 시작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첫 산책 시기는 언제이고 적응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